네, 안녕하세요. 정준호의 명리 산책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역시 수학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수학 천재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는 칼큘러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그 칼큘러스라는 내용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학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미국의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수학을 배우느냐?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는 거죠.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필요한 칼큘러스라는 것을 어드밴스 프로세스드, 즉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이죠. AP 칼큘러스라는 걸로 먼저 점수를 땁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대학에서 공부할 것을 미리 공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인 거죠. 어찌 보면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미국 수학 체계에서도 조금 땡겨오는 이런 선행학습의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항상 차근차근입니다. 갑자기 확 땡기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편의는 갑자기 확 땡기죠. 편인이 단점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확 땡기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으니까 확 땡겨진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는 분명히 이걸 풀었는데 왜 나는 지금 못 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는 항상 차근 이런 것들이 바로 똑같은 인성인데 정인의 공부법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이 이러한 정인의 공부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현재 12세 초등학교 5학년이겠네요. 그리고 남학생이고요. 정해년의 갑진월의 정해월의 신해시입니다. 그 다음에 6대 운이고 목해서 수, 금, 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주의 모습을 보면은 진월에 태어난 정화입니다. 진월이라고 하면은 임묘진, 이게 목의 계절이죠. 사오미, 이게 화의 계절입니다. 화의 계절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과 거의 가까워져 있습니다. 화의 기운과 가까워진 달의 정화입니다. 정화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여서 그 쇠를 재련하는, 그러니까 풀무질에 당금질에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성이 강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주의 모습을 보면은 진월의 해시입니다. 그리고 지지가 모두 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주가 열성을 띠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본래 모습이 열성인데 이 열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은 특화된 모습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난 어느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열이라기보다는 빛에 가까운 정화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한번 또 볼까요? 간목이 있네요. 화. 자, 정화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 진토가 있습니다. 금 하나 있습니다. 수. 네, 수는 해수가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루 다 갖췄습니다. 빠지는 것 없이 고루 다 갖췄고, 정화가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이 정화가 정해 본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형제라고 보면은 형제가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사회로 나가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있다. 그러니까 경쟁, 라이벌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쟁 라이벌 관계가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게 하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주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 모습이 사주가 보여주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목이니까 평소 하던 대로 큰 동량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큰 동량목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촛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불이 솟아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이 여기인데 본인이 뭘 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인은 신금이라는 재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화가 신금을 보면 신금이 열에 의해서 깨진다, 녹는다, 상한다 이렇게 보는데 처음 도입을 뭘로 했습니까? 처음에 정화는 열성보다는 빛의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주렁주렁 장식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전 이거를 반사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기를 비춰주는 반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화보다는 이 정화가 훨씬 더 돋보이겠네요. 사주는 오로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쪽 사주 관점에서 보면 이쪽 사주가 또 뭔가를 더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오롯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 좋은 걸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걸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간목이 이 사주를 정화, 목생화로 끌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목은 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진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간목이 뿌리를 내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서 그 땅이 잘 퍼져 있고 습기가 많은 영양분이 많은 땅이면 간목은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더 튼튼해지겠죠. 진토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변에 해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가 이 사주를 지지로는 온통 물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토를 통해서 간목으로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그린다면은 이게 사주의 윗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밑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진이 이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갑진은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의 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만약에 이 사주의 그 특징이 간목이 인성이고 그 인성이 아빠 자리에 있으므로 아빠의 영향력, 아빠의 공부력, 혹은 엄마 같은 아빠, 자상한 아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 간목은 또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 진토에 뿌리 내고 있습니다. 이 아빠 자리, 엄마 자리가 정화가 자기의 기운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 이러하니까, 자,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이 우수한 기운들을, 수의 기운들을 쭉 끌어올려서 간목이 그걸 필터링해서 정화에게 힘을 주는 모습이죠. 자, 간목은 이 사주에게 인성입니다. 인성이고 정인입니다. 정인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벼락치기가 없다는 얘기죠. 꾸준히 공부합니다. 꾸준히 공부해서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이 조금씩이 나중에 가보면은 엄청 많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 정인을 따라가기 힘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축적된 데이터가 나중에는 편인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게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앉아서 공부할 사주입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주면은 정독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마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정독은 글자 한자에 대한 연구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이 기본 틀은 정관과 인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에 상관이 있잖아요. 이 상관은 정관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정관과 같이 동조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형으로 자기 것을 끌어당기는 얘기입니다. 관인상생형의 가장 큰 특징이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예의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교육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얘는 정말 지방교육이 잘 돼 있고 얘는 정말 예의 바른 아이구나.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가게 되겠죠. 머리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주고. 이게 바로 관인상생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정해일주잖아요. 정해는 관성을 깔고 있습니다. 자기 앉은 자리가 관성이라는 번듯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관인상생의 모습입니다. 관인상생의 특징은 공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 사주는 인성에 더 특화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가서도 공부를 할 사주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공직에 불려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사주는 상관이 지지에 있습니다. 상관이 지지에 있고 간목이 거기에 뿌리 내려서 기운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은 자기 행동력을 최소한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으로 쓰고 인성을 끌어올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공계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이공계에서 실험할 경우에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 뽑아내는데 이 사주가 들고 있는 특징은 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걸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고 확인차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려서 자기의 인성으로 자료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식의 바다입니다. 해수. 그 지식의 바다에서 진토라는 필터를 통해서 자기 걸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능력이 매우 탁월한 이 사주겠죠.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요? 요리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리에 관심이 요리라는 거는 일종의 그 퍼포먼스입니다. 자기가 막 보여주고 요즘에 그 냉장고를 어떻게 해줘 이런 관련 TV들 많지 않습니까? 요리사가 거의 연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엔터테이너처럼 막 요리하고 그걸 잘 장식하고 예쁘게 하고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사주는 요리를 배우러 학원을 가면은 요리를 하다가 이 불의 온도를 측정해 봐야 되겠어. 함량비는 어떻게 돼? 영양가는? 그러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요리의 기호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요리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은 딱 누군가 떠올리죠. 마칼럼니스트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직접적으로 해서 요리를 다른 사람한테 선사해 주는 그런 명주가 아니라 이 명주는 자기가 그거를 보고 여기에 요리에 대한 평가나 기원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공부 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과냐 이과냐를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문과 이과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사주가 되겠네요. 간혹 가다가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은 이 학생이 이과를 가고 싶은데 문과는 어떠하냐 이런 것도 할 적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주는 둘 다 가능합니다. 재성을 들고 있고요. 그 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성을 다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나무가 잔가지들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재성으로 이런 건 필요 없어. 딱딱딱 잘라내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현실적인 감각으로 자기의 인성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면은 이것만큼 안 좋은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이 사주는 정화 본인 스스로 신금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금에 또 빠지지도 않습니다. 정화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의 금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간다면은 재성을 달고 있으니까 뭐 경제 분야, 경영 분야 쪽으로도 가능하겠고요. 이과 쪽으로 간다면은 저의 관점으로는 첨단 분야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혹은 지식의 바다라고 했으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빅브라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쪽의 학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가 전자현미경을 보면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해야 되는 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뭐 H빔을 세워서 건물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되면 조금 모양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대라고 해도 자기의 취향이 맞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공직에 들어가야 되는 사주다. 그런데 행정처냐 아니면은 좀 더 은밀한 권력기관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집니다. 은밀한 권력기관에 들어가야 될 사람한테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구청 일을 시키라고 하면은 재미없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그렇게 쉽게 내올 수는 없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 얘기 말뜻은 각자 잘 어울리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단 분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16대운에 지금은 6대운이겠네요. 계묘대운입니다. 해묘합으로 간목, 역시 인성이 강해집니다. 16대운에는 인목 자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목에 직접적인 뿌리가 들어옵니다. 이 연구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쪽 대운에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해두라고 옛날 고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최고의 기운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세까지의 왕성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그때까지의 기운을 많이 축적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주는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비대해진다는 것은 몸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해수 모두 다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은 밑으로 가라앉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라앉고 정체되고 축적됩니다. 이것들이 이 사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것이 몸에, 여기는 정신에, 여기는 몸, 위아래가 각각 다릅니다. 몸에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몸이 점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먹는 걸 좋아하면은 그걸 바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목이 있다면, 목이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좋으면 이 목을 끌어올려서 밖으로 배출을 시킬 텐데, 아쉽게도 이 사주에는 목이 없습니다. 그 목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이 간목인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가만 놔두고 또 공부를 할 사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몸이 점점 비대해지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강력한 운동 프로젝트를 발동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참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미 오랜 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이 몸이 있습니다. 그 몸으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해수를 잔잔하게 만들면서 경계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토는 다른 의미로 관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의 연결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해수를 진동을 주게 되면은, 잔잔한 진동이면은 점점 빨라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텐데, 갑자기 큰 진동을 주면은 진토가 무너집니다. 진토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관절에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는 더 관절을 못 쓰게 되고 다시 또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줄넘기 기반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강력한 좀 세게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막아주시고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관절 주위의 근육이 강해지면은 등산 쪽으로도 올라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도 험한 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닦여진 도봉산 가면은 도봉산 등산로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 코스 올라가고 그 등산로 코스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체중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갔다가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관절의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괜찮습니다. 자전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등산을 갔을 적에는, 내려올 적에는 꼭 등산 스틱을 착용해서 내려오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 오늘은 정인의 공부력을 갖고 있는 사주를 봤고요. 그 다음에 몸에 습이 많은 경우에 운동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